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오전 6시 55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코인은 또 뭐라고 할까? 가다가 말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수익 잘 실현하신 분들, 저희가 1차 목표가에 대한 언급에 3,200만 원에 대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율이랑 어느 정도 계산을 하다 보면 김프랑 여프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에서 일단 수익 실현 하시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비 중, 뭐 10% 정찰 정도는 하셔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고, 또 뭐 중간에 또 지금 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막 이렇게 뭐 노심초사 하시면서 하셨던 분들은 또 고점에서 물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다 보면 얼마까지 갈 거다, 여기까지 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칩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줘야 영업이 잘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다치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 공방을 처음 막 하고 할 때, 그래서 한쌤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아, 이번에 좀 유리하겠구나, 여기는 좀 불리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이론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지켜드려서 좀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얼마까지 갈까요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매매하지는 마세요. 이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높은 가격, 3,5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볼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을 볼 가능성도 매우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돈 벌고 싶어서 매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가능성 희박하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리고 환율 방어하느라 넉 달째 급감한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 참,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좀 성향이 약간 좀 우익적인 성향도 좀 있는데,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중국을 또 옹호하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싫어했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승민 의원을 좀 지지를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박사님이시고 좀 경제를 잘 알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표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걸 보고는 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냥 6번을 찍었거든요. 허분자님. 네, 그냥 재미상 어쩌고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당수 투표는 해야 되고.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법조인이시다 보니 중간이 없어.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고 많은 행동들이 실적을 보여준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좀 이렇게, 과거에 이제 전 정부에서 좀 이렇게 되게 좀 뭐라고 하고 치사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중립을 줄다리기 하고 치사할 정도로 줄다리기 하던 모습이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환율 방어하느라 이렇게 그런 외환 보유액 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용대출보다 높은 주담대금리 이상연사 속출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거 좀 잡힐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조금 버틸 거예요. 이제 제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버티는 구간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잠시 버텼다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과거에 이제 좀 많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뭐 디딤돌이나 그런 뭐 보금자리론 같이 고정금리 국가 지원 고정금리가 아닌 그냥 은행에서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변동금리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그렇게 좀 2주택자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이자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집을 내놓게 되시는 현상이 아마 머지않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연말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자영업자 대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막 갚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건축주분들이나 그 건물주분들, 작은 상가 건물주분들도 이제 월세가 쉽게 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게 될 겁니다.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자를 또 대출로 또 건물 사셨을 거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면서 또 상가분들이 또 아파트에서 버티지 못하는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이제 원래 만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연기돼서 9월까지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지표들이 좀 연말에 좀 모여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과매도로 인한 기술적 반대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네. 표적 종목 급반등 가능,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갑지 않고요. 저도 한번 상승세 멈춰.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죠, 그죠? 네. 지역에 따라 좀 빠졌던 구간들은 뭐 조금씩 이제 버티는 거고, 부동산 이런 이야기 뉴스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부자 감세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좀 저는 어느 정도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거 뒷벽에 있는 비리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요건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뉴스가 한 달 만에 94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의 빚과 가치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채 대비 이게 되게 낮았어요. 부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직 여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자면은 헤지펀드의 세력,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죠. 이 외형 보유액만 보는 게 아니라 부채 대비 봐야 되거든. 어쨌든 그렇네요. 네, 좀 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뭐 볼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차트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넘어갈게요. 뉴스 조금 더 볼까? 코인 뉴스 조금 볼까요? 네, 코인 뉴스로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딱히 뭐 딱히 뭐 볼 게 없다, 그죠? 네. 지루한 원숭이?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 뭐, 그 정도. 크게 뭐, 제가 볼만한 그런 건 없네. 다 찌라시 같은 그런 뉴스들이요. 그쵸. 찌라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작은 뉴스라는 거예요. 찌라시가 뭐,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뉴스들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건 이제 글로벌한 그런 좀 이슈들을 좀 보고 싶은데,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죠. 왜냐면 차트의 움직임이 일단은 저희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3,240원 정도까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인가요?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인상할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0.75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0.5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뭐 침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금 뜨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1.75 정도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1.75 정도 해서 2.5%가 기준금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는 0.25를 이제 계속 좀 한 3번, 4번 정도 해가지고 3.55에서 3.25 정도 살짝 넘어가는 시나리오. 요것도 연초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그러다가 다시 2점대 중반으로 마무리 되면서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양적 완화가 일어날 때가 이제 우리가 투자 자산을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지금 축소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축소 시즌에는 뭘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영원히 상승한 주식도 없고요. 영원히 빠진 주식도 없어요. 그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이 살아만 남는다면 얘는 나중에 주식보다 더 많은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살아만 남는다면. 살아남지 못할까봐 걱정인 거지. 그죠? NFT는 검증된 플랫폼, 그러니까 검증된 이슈입니다. 검증된 기술이고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이제 그 현물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NFT,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NFT랑 그리고 메타버스 내년부터 다시 또 기술 개발되면서 점점 더 현실화돼 갈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측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와 같은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강의를 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게 과대평가되었나 과소평가되었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 클레이튼이라던가 에이다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나 NFT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더리움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은 아마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원숭이 그림이 왜 그렇게 비싼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진품 증명이 되고 이렇게 되고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최초의 인공지능 그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편에 수십억을 주고 하는 건 좀 오바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NFT로서 이 아이콘이나 그림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정품 인증이 된 거죠. 하나가 또 10개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등기가 있는 그런 작품이 가치가 과연 얼마가 적당한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일 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 달러든 곧 살짝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7월 말에 대한 7월 말부터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시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때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러프하게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7월 초부터 이제 반등이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수 이럴 때 사는 거다 하면서 단타도 실제로 한번 쳤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저점을 잡기 위해서, 바닥을 잡기 위해서 솥빨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욕심쟁이십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빠지더라도 좀 할만하면 그냥 그 정도에 적당히 잡아서 적당히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저점을 잡고 싶어 하시는지, 진짜 큰 매입을 잡고 싶어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운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고, 그것에서 스타트부터 이렇게 시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해 나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드렸었거든요. 그렇잖아. 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트를 다 예상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방송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매매하겠죠. 전재산 끌어다 갖고 아파트 담보 놓고 대출 받아서 매매하겠죠. 제가 그거 알면 방송 왜 하고 있겠어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새끼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력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배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질 배짱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당부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거의 1억 가까운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1억이 없었고 좀 정신줄을 놨고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덕에 사람답게 살면서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하고 그죠? 자가용 몰고 예전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진짜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보람차게 여러분 제 방송을 또 들어주시는 분 다만 100분이라도 계시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걸 잃고 싶지 않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시드는 이제는 예전에 제가 200만원, 100만원 이야기 드렸다가 200만원 드렸다가 지금 500만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500만원 정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예요. 좀 여유가 된다면 10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쌤은 1년에 30% 1000만원을 들가지고 1년에 30% 정도로 복리로 늘려가는 게 제 꿈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돈이 좀 빠져서 그렇지 그걸 성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수익이 그거보다 더 많거든요.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버들 그게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질로 유지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레퍼럴을 받고 광고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 따라가셔가지고는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자꾸 얘기가 좀 새는데 하여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신중에 신중. 그리고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그죠? 지피지기. 반중 정서가 좀 있다 보니 호사상어도 좀 소신스러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에 퇴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내가 알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다음에 차트를 알고 경제를 알아야지. 그렇죠. 전 제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 성향이라던가 매매를 하다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감당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구간이.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구나 이렇게. 아무튼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었고 그에 맞춰서 나스닥과 코스피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나스닥도 고점을 찍죠.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마치 ABC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고점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초세선 딱 저항을 먹고 나오죠. 이번에 그은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어져 있던 거예요. 네, 예전에 그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가더라도 밑으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에 스타트가 아니라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웨이브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는 저의 생각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셔야겠죠. 실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실버 가격도 빠질 수도 있겠죠.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싸지면 싸질수록 은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완화 시장이 오게 된다면 은값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 맘이잖아요, 그죠? 네, 가격은 은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될 겁니다. 그 시간이 빠른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싼 가격이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하던 것이 3,000원 하는 거예요. 5,000원 하는 거 3,000원 하는 거예요.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은이 망할까요? 은이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은은 4차 산업 때 계속 사용되는 기금속이고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물질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은은 망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다만 언제 오를까의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쵸? 아이고, 코스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내가 환율을 보고 뭘 봤더라? 까먹었네. 코스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코스피 2400 받네요. 어이구, 많이 올랐네. 그죠? 뭐, 저항 먹을 때도 됐죠, 뭐. 이거에서 턱? 그래요? 뭐, 비트코인처럼 턱? 그죠? 뭐, 저항 먹을 때도 됐지, 뭐. 많이 올랐네.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지. 그죠?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아직 뭐죠?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다가도 밀렸다가 다시 가든지 또 밀렸다가 다시 가든지 뭐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가 또 돌려도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아직까지 확연하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쁜 흐름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일 때는 여러분들 한 템포 쉬셨다가 잡고 그쪽 돌리는 거 요때 잡으시면 돼요. 손절 주가면 한 2500포인트까지만 노리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년도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이해가 가면서도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요. 저는 열마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 이 구간에서 그냥 반등을 하게 되면 24,00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4,000달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붙은 거죠. 바로 안 가고 조정바가 붙은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더 해석할 게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24,000달러까지만 가느냐는 몰라요. 그걸 알려가. 이 당시에 제가 2,900만 원에 대한 언급도 드렸었거든요. 2,900만 원에서 빠졌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가지 않을까? 26,000불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세요 한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요게 나와버리면서 시장을 고쳐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서도 계속 지금에 사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여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챙겨 드리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잖아요. 30% 정도 채워도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채우셨던 분들 익절하고 10% 정도만 남겨두라고 그렇게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랬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와가지고 또 막 지금 그게 이게 옛날에 말한 그 여름의 반등인가요? 추세 상승인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게 되면 머리 터집니다. 진짜로 너무 짜증나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요? 목표가에 다 돌아간다. 24,000달러 3,200만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많이 가게 되면 3,500에서 3,800 사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정도로 파기보다 4천만원 정도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체결 우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중간에 여기도 사실 여기서 2,900까지 잡아드렸고 여기서 3,200까지 그러면은 3,200에서 다 파냐 여러분들 생각에 자꾸 여기서 다 팔려고 해요. 주제넘게 그러지 마세요. 타점 이것도 못 잡으면서 여기서 다 팔고 싶어요? 저점 고점 잡고 싶어요? 밤새도록 차트 보실 수 있으시게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4시간 정도 빼드릴게요. 하루 20시간 밥 먹으면서도 차트 보고 뭐 하면서도 차트 보고 뭐 일상을 계속 차트 보고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예상해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적당히 팔고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되게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까다로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을 잡아내기가.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요 조정파가 나오고 나서 한화로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화로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서 1대1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2,860만원 전후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근처에서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기분 나쁜 반등 형태거든요. 이거요. 그쵸.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거진다 다시 되돌려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8.6에서 뭐 정도로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모습이 등장해서 11,200불 전후가 일단 타겟팅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낮추면 11,100불? 11,000 약간 초반, 11,000불 초반대라고 러프하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반등 포인트이기는 해요. 자, 거래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인데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좀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노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익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살짝 정도 발을 담그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번트성 단타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공업방 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2,960만원 손절로 소비존 단타 가능하십니다. 22년 금요일 여기거든요. 요거 손절로. 그래서 번트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 팍 튀었거든. 번트성. 그래서 단타 번트 시드만 초기화하십시오. 그리고 23일날 오전 여기에, 그죠? 새벽이라서 여러분 대응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제가 초기화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2시 반이니까 딱 고점이죠. 이걸 24시간 여러분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글쎄요, 뭐 유튜브에서 대충 떠들고 막 그냥 대충 막 돈 막 버밀고 막 리딩비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대충 그냥 떠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같이 막 밤새도록 맨날 차트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 결론 지으려고. 근데 답은 나와 있는 걸 뭐 무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연습용으로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드렸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실력 이 정도 된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요거죠? 제가 요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사진이거든요. 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보면 24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4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반등 요거죠. 이렇게를 갔었어요. 그래서 딱 그 타점도 거의 맞아 떨어졌죠. 3천만원 정도까지. 그쵸.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리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용으로 그냥 그려드린 거. 왜냐면 이게 작거든요. 반등 규모가. 그래서 먹을 만한 반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A, B, C. 그쵸. 다시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모습에서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사실 여기서 반등 자체를 노리기보다는 살짝만 거시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오면 다시 갈게요. 올라오게 되면 쾅 이걸 노리셔야 돼요. 전고점까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반등파를 좀 확인을 하고 이 끝에서 노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면 뒤쪽 양복에서 노려서 손절 짧게 잡고 다시 전 고점 3,200만원 근처를 향하는 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여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이제 확인 매수가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30%까지는 아니고요. 한 20% 정도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좀 길게 보실 분들,
지난번 이거 반등 못 먹어서 배 아파하셨던 분들 이제 조금 넣어보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3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는 20% 정도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려 있으신 분들 손대지 말고,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반성하세요. 이 위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팔아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자리인데 물량 상당히 많이 빼주세요 했던 부분 요 두 군데요. 요 구간에서 이쪽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 손대지 마세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알트코인 날짜만 보시면 돼요. 날짜만 보시면 언제 물려있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리신 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짐승짓 하신 겁니다. 반성하세요. 또 짐승짓 하실 수 있어요. 매수해봤자 또 짐승짓 할 거야. 왜? 본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 본전 오지 않으면 안 팔 거거든, 그 사람들. 그럼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말 드려서.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더도 좀 빠지고 있네요. 그쵸? 많이 갔던 종목도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가 30% 정도, 저는 이제 원금 대비 30% 정도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시드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3,200에 다 팔고, 마지막 이오스 단타까지도 깔끔하게 먹고 나왔죠. 이오스가 지금 제가 판 가격보다 좀 높을 겁니다. 이오스가 제가 1,490원 정도, 그죠? 높은 가격이에요, 저보다.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솔직히 조금 가니까 조금 배 아프긴 하더라. 제가 평당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요 구간에서. 요거에서 매도해버렸는데, 요거도 못 먹어서 좀 아프죠?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아까워요. 왜냐면 비트가 그보다 더 싸거든. 이오스의 미련 버린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그 정도 되는 상태고, 수익을 좀 꺼드셨던 분들은 편하게 한번 정찰 한번 박아보시고, 왜? 수익금이 있으니까. 신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약간 시드 비중을 줄여서 하시고요. 이번에는 돌아 올라가는 걸 확인할 때 매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3,500 정도에서 4,000 정도까지가 열리게 될 테니까요. 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좋아요. 그쵸. 그럼 7월 말부터 해서 8월달 좀 살짝 눌림 좀 조정 주다가 안 가는 척 하다가 한번 딱 쏴주고 다시 빠지는 거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이게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쵸? 이건 몰라. 이건 알 필요가 없어. 왜냐면 팔고 나서 이게 다시 잡을 거야. 근데 비중을 적게 잡을 거야. 손절 주고. 그러니까 이거 웨이브 다 먹으려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풀매팅에서 물리게 되는 원인이에요. 한쌤은 물리지 않아요. 절대로 물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예전에 마진콜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절대 물리지 않아요. 저는 물리는 건 정찰병이에요. 특공대 정찰병이 아니라 특공대를 합시다. 특공대들이 물려 있어요. 뭐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렇죠. 옛날 이오스 물렸다가 개털됐잖아. 물려봤자 뭐 그것도 수익금이 남은 건데 뭐. 그렇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금 전부처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격적 메리트는 오지 못하니까요. 적당히 봐보시고, 그리고 주봉상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주봉상 싼 가격이에요. 싸요. 네, 싼 가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제가 22로 바꿀게요. 멸린저 밴드 원래 20이거든요. 20을 바꿀 수밖에. 주봉 볼 때는 주봉상 싼 가격이고요. 이런 모습 보시면은요, 바깥에 나갔지만 돌아왔다가 더 밀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쵸? 그래서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싼 가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도 그랬거든요. 고평가 구간에 전 절대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눌림목을 좀 잡아드렸었어요.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3,400, 그 다음에 3,200, 그리고 2,800 3개를 잡아드렸는데, 여러분들 2,800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수두룩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여기는 오면 땡큐 하는 자리라고 그랬었는데 3,200에서 들어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눌림목을 잡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반등 단타를 노리고 다시 빠지는 걸 잡아요. 그러니까 숏을 칠 때도. 그러면 이제 뒤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가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거 뭐 싼 가격인데 왜 더 빠지냐. 싼 가격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 하락장에서는 또 가치보다 좀 더 빠지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상 시그널적인 요소가 아직은 주봉상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 입장에서도 당장 막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고요. 올라가 봤자, 집까지 꽤 많이 가봤자 4천만원 근처, 요 위로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안에 간다면 이쪽 자리는 무조건 다 파셔야 되는 거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다 파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물렸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알트코인이 어디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만 보시고, 내가 비트코인 흐름이 여기 가격이 날짜가 여기니까 비트코인 여기 가게 되면 내 알트코인도 하루 종일 그때는 밤을 새서라도 보고 있다가 꺾이는 거 보고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지키는 건데. 자, 그래서 올 가능성이 그래서 좀 낮고요. 여기는 별로 안 높아 보여요. 근데 요 정도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요 정도. 여기는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리신 분들 여기서 팔고 더 올라가면 되게 가슴 아프거든. 그 여러분 요건 선택이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하지만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반 이상 파세요. 아시겠죠? 네, 반 이상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바다가 좀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스토캐스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다지만 쭉쭉쭉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거 뒤에 이런 게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봉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봉장 추세까지는 안 되고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이게 시간 충분히 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4시간 차트 정도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좀 하셨다는 게, 잘라주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아주 이제 좀 초단타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니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좀 고수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나마도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 구름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일목균형표 여기를 좀 잡고 이렇게 돌릴 때가 오히려 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돌릴 때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2800 정도까지인데 스페어 열을 두시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요게 나오면 매수가 단타가 좀 가능하실 겁니다. 쭉쭉 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단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일단 7월 말 8월 초 정도, 제가 좀 이런 조금 이제 7월 말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28일날 무조건 덤비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28일날 좀 변곡이 될 수는 있겠죠. 거기 아니라면 이거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이탈 가능성이, 여기서 꺾일 가능성도 좀 꽤나 있어 보여요. 오히려 저는 좋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면 오히려 땡큐다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돌려 올려주면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나오면, 아시겠죠? 이게 나올 가능성도 다소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쪽이 더 좋아요. 이쪽이 나오면 오히려 DC 시장은, 비트코인은 뒤에서 이렇게 들어만 주면 이거 이제 괜찮겠구나, 비트코인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런 모습일 때 요 구간이거든요. 이 모습이 나와야 여기거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게 되면 이게 좀 나중에 또 많이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헷갈리나요? 자, 뭐 어찌됐건 건강한 투자 하셔야 되고요. 우리 폴리곤이란 정보도 1200원에 대한 급 드렸으면 1200원 조금 더 가서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이 멘트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고 얼마까지 간다, 지금 그거냐, 맞춰달라, 점쟁이 놀이 해달라, 주사위 던지면 몇 나올 것 같냐, 종 던지면 앞면 나오겠냐, 뒷면 나오겠냐, 찍어도 드릴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앞면 나올 겁니다. 맞죠? 앞면 나왔죠? 뒷면 나왔네요. 나 몰라라. 앞면 나왔죠? 바로 내 앞면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시중 유튜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전 앞뒷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단 지금은 조병상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중심 라인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재수없으면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아 맞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절대 사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진짜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나였을 거예요. 테라였나 루나였나. 제가 그런 종목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죠. 톡자들은 유튜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두고 보십시오. 저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루나 뭐 3원대인가 풀매수 해가지고 또 그냥 저 세상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요것도 팩트. 됐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혼란스럽죠? 그럼 더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더 싸게 살 때까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기다릴 수 있으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더 싸게 빨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바꿀 때가 오게 된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말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눌림목 노립시다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이나 이 가격에는 큰 차이도 안 날걸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생각이 나겠지. 아 이거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았으면 돈이 얼마고. 한쌤 말 듣지 말걸. 요런 할걸 껄무새짓 안 하시면 돼요. 헷갈리나요?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가격이 시간 해결해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빠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저점 1800만원 근처 그리고 고점 4000만원 근처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해결이 됐네. 어디부터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